자, 오늘은 이제 뭐 인트로덕션인데,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 여기 뭐 응용 수학이라 되어 있는데 시그널젠 시스템이야 원래 과목 이름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도대체 뭘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봅시다. 학습 목표 보면은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크게 보면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게 네 가지야. 네 가지. 신호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시스템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해석하는 게 무엇이냐, 주파수 도메인. 그 다음에 우리가 컨티뉴스 타임을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이제 첫 번째 과정이 이게 샘플링이라는 게 있거든. 샘플링.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로 넘어가야 되니까 디지털 신호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샘플링 세어리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뭐 신호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신호 배울 건데, 뭐 여기서 크게 나오면은 뭐 타임 도메인, 뭐 주로 XT로 표시가 되지. XT로. XT. 컨티뉴스 타임이고, 뭐 디스크리트 타임인데, 디스크리트 타임은 우리는 안 할 것 같아. XN 이렇게 적는데, 그다음 프리퀀시 도메인은 뭐 이게 대문자로 적어요. 대문자로 XF, 또는 뭐 어떤 때 X에 뭐 오메가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X에 오메가 뭐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건 요 F로 이렇게 주파수 이렇게 적는 거 좋아하고, 요 뭐 오메가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각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다음 뭐 X에 뭐 디스크리트 프리퀀시도 뭐 나오는데, 뭐 이거는 뭐 지금 모르고, 지금 프리퀀시 도메인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피리어딕 시그널이 뭐냐, 피리어딕이냐 넌 피리어딕이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기함수인지 비주기함수인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주기함수이면은 이제 뭐 우리가 파워 시그널이라고 그러고, 비주기함수이면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뭐 나누는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이 사실은 도입이 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시그널들 여러 가지, 뭐 그다음 다른 것들도 배우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 그 모르는 그 무엇인가,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규정되는 그 무엇을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이제 리니어한 게 뭐냐, 리니어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리니어하다, 그러니까 1차 함수로 표시되어 있으면 리니어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물론 1차 함수는 평범한 건 아닌데, 이거 좀 더 광범위하거든. 뭐 미분, 적분 이렇게 다 표시하더라도 리니어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뭐 그냥 지금은 그냥 리니어하다 1차 함수 정도로, 뭐 2차 함수나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 리니어하냐, 그다음 타임 베리언트 하냐,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다른 거 밑에 이거 내가 지금 네 가지를 적어놨잖아. 시스템에서도 리니어, 타임 베리언트, 코절, 스테빌리티, 요 네 가지를 적어놨지만은 이 위에 두 가지, 리니어한지 타임 베리언트한지 요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것도 안 넘어가. 이것도 잠깐만, 이거 뭐 내가 뭐 적었는데 이게 또 안 되네 이게. 그래서 리니어한지 타임 베리언트한지 요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요 얘기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내가 쓸 거야. LTI라고 그래. 이 두 개를 합해서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 하다, LTI. 어떤 LTI 시스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LTI,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 하다. 뭐 코절하고 스테이블한 것도 뭐 좀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비하면 LTI에 비하면 뭐 그냥 굉장히 뭐 좀 덜 중요해. 이게 워낙 중요해서. LTI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LTI 시스템. LTI 시스템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어. 이게 LTI 시스템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결과를,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어. LTI 시스템이면은 계산 가능하다고. 그럼 LTI 시스템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이 안 돼. 이게 계산이 안 돼. LTI가 아니다. LTI가 아니다. 아웃풋이 계산 불가능 하다고. LTI.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이유는 뭐 계산해봐가지고 예측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뭐 그게 계산이 안 되니까 LTI 시스템이 아닐 때는 우리가 거의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복잡해져 이게.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LTI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뭐냐 기상청 같은 데서 날씨 예보 이런 거 하잖아. 날씨 뭐 이렇게 뭐 태풍이 어디 지나간다 뭐 그다음에 뭐 오늘 비가 오겠다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 날씨 시스템 태풍 이런 것들 포함해서 비가 온다 이런 것들은 LTI 시스템이 아니야. 그래서 아웃풋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뭐 좀 잘 못 맞춘다고 뭐 구라청이라고 그러고 막 뭐 이렇게 좀 비난하고 그러잖아 우리가. 근데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걸 그냥 그나마 좀 어떻게 뭐 좀 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는 있긴 한데 제대로 안 되지. 그 너무 막 그 안 되는 걸 하고 있으니까 되는 걸 못하면은 뭐 바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원래 안 되는 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슈퍼 컴퓨터를 사준다고 해서 뭐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어? 그뭐 어떤 이제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계산하면 저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다 달라져 가지고 이게 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LTI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쓸 텐데 LTI가 아웃풋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고. 계산 아웃풋을. 하여튼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했지만 프리퀀시 도메인 프리퀀시라는 게 이제 주파수라는 게 뭐 우리 눈에 1초에 몇 번 흔들리냐 요즘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아니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뭐 우리가 뭐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볼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보는 게 이게 나왔던 푸리에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푸리에 이 사람 이름이야. 푸리에. 프랑스 사람인데 푸리에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푸리에 급수라고 푸리에 시리즈 그래서 요거 이제 피리어딕 시그널 이 주기함수에 대해서 먼저 했다가 푸리에 시리즈 그 다음에 그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제 푸리에가 이제 이걸 나타내니까 푸리에 시리즈를 이제 뭐 이렇게 제안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래 네가 하는 거 좀 맞긴 맞는데 굉장히 좋은데 어? 문제는 아니 이 세상에 주기함수 말고 비주기함수가 훨씬 더 많은데 비주기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다가 이제 이걸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풀이 시리즈를 알면은 풀이 트랜스포머를 알 수 있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거 그냥 주기함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비주기함수로 적용했는데 무슨 대단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뭐 보면은 알겠지만은 그냥 이거는 주기의 t를 이걸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개념은 물론 뭐 식은 좀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서 주기 t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무한대로 확장시키면은 이제 뭐 이게 이제 풀의 시리즈가 풀의 트랜스폼으로 바뀌는 거지. 그렇고 그 다음에 샘플링은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을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꾸는 거. 여기서 디지털 신호로 우리가 바꾸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제 샘플링 셀이고 요 5가지, 요 4가지 그래요. 신호가 뭐냐, 시스템이 뭐냐,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뭐냐, 그 다음에 샘플링이 뭐 어떻게 뭐 하는 거냐. 요 4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이 끝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과목을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도 요 4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고. 질문하고 답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이 신호라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거, 뭐,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 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게 지도라고, 이게 지도야, 이게 지도야, 지도. 신호 시스템이란 이 과목의 지도라고, 크게 보면.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신호 시스템, 그 다음에 뭐, 프리퀀시, 그 다음에 샘플링, 이 4가지 지도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면 목차를 보면은 우리 여기서 인트로덕션에서 신호와 시스템이 뭐냐, 개념이 뭐냐, 신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걸 묻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신호와 시스템의 이제 수학적인 표현, 우리가 신호 시스템을 우리가 전자공학이 우린 공학이거든.
공학과잖아. 우리는 이게 철학과나 역사학과 이런 데가 아니라 국어학과 이런 데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말로 신호와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물어보면은 그걸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뭐 한다고?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수학적으로.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전자공학과는 이게 뭐 말로 무슨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뭐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럼 도대체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현할 거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거냐? 구현과 이제 수학적 그 표현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 얘기할 때 내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게. 그래서 뭐 신호와 시스템의 개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신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호의 정의. 이 정의는 이제 데피니션을 말하는 거야. 데피니션. 뭐 신호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하는데 something 뭐다 something 그 신호를 정확하게 디파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something that conveys 뭘 옮기는 거다. 뭐냐? information.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information 이종수. 뭐 무슨 마이크가 안 돼. 아니 뭐야? 그렇지. 정보에 정보. 왜 마이크가 안 돼? 이종수. 그래서 그 정보를 뭔가 전달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야, 이게.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요즘 늘 듣는 얘기가 이잖아. 뭐 IT가 어떠가 우리나라 IT 산업이 어떠다 뭐 ICT 산업이 어떠다 요 할 때 요 I가 인포메이션이야 이게 정보. 이게 이 I가 이 정보를 말하는 거로 I. 인포메이션 T는 테크놀로지야. 테크놀로지. 기술이란 말이잖아. 뭐 여러분들 뭐 테크 뭐 탄다 뭐 기술 많은 테크라고 주로 많이 하지. 테크놀로지. 그래서 정보를 뭔가 전달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제 뭐 신호라고 그러는데 좀 사실 좀 굉장히 너무 광범위해서 또 정보라는 게 또 뭐냐 뭐또 이거 골치 아파 이게 정의를 내리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리량의 변화 형태를 담은 일련의 뭐 정보 자료의 집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다루는 신호는 주로 이제 정기적 신호를 많이 다루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자과에서 다루는 거는 정보이긴 한데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어떤 정기적 신호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 전압이나 전류 뭐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전압이나 전류. 그 다음에 심전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종합검진에 이런 거 받아보면 뭐 심전도, 내전도 뭐 이렇게 ECG, 뭐 EEG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뭐 정기 신호는 아니지만 뭐 그게 매일 변하잖아 뭔가. 그래서 뭐 정보들이 뭐 이렇게 가격으로 나타내는 거. 그다음 전화 밀도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호라고 하는데 신호에 대해서 뭐 정확한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어. 뭐 이걸 우리 외워봤자 사실 너무나 좀 추상적인 거라서 이거 좀 알긴 좀 어려워. 그렇고 그 무엇인가다 뭔가가 뭐 들어있는 그 무엇이다 말하는 거 뭐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XT라고 표시하는 거다. XT나 XN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시간의 함수란 말이지. 시간 function of time이지 time.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한다 이 말이지. 시간의 함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뭔가 값이 변한다. 또는 어떻게 펑션의 그 타임이나 또는 주파수 프리퀀시 주파수 이거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거는 주파수를 표시할 때는 이제 대문자로 주로 많이 표시해 X, F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데 x라는 게 이제 뭐 스몰 x를 이렇게 소문자를 이미 예전부터 썼잖아. 이게 시간 다룰 때 우리가 다 소문자로 다 쓰기 때문에 이거 대문자로 이제 뭔가 구별하려고 이제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냥. 주파수. 그래서 뭐 신호는 수학적으로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표시된다. 뭐 요게 이게 독립변수라는 게 요게 t나 뭐 n 요거는 뭐 이게는 지금 디스크리트 타임인데 지금 이건 알 필요 없고 xt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xt, xf 이렇게 이거 함수 주파수에 대한 함수든지 아니면 t 타임에 대한 함수이든지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고 수학적으로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의 함수로 표현된다. 음성 신호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신호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신호들은 많이 봤지. 타임의 흘러감에 따라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무슨 신호라고 그런다고? 이거는 타임에서 요 x축이 타임이잖아. 타임. x축이 타임이긴 한데 연속돼 있다고. 그래서 이걸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라고. continuous time. continuous time. continuous time 시그널. 그다음 이거는 춘천의 일별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데 2014년 3월 이거는 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이제 평균 기온이 이렇게 표시를 했나고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딱딱 끊어서 나타나잖아. 1일, 2일, 3일, 4일 딱딱 끊어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타이밍이긴 x축이 타임이야. 타임이긴 한데 이제 이게 끊어서 나타나니까 이 n으로 주는 말 표시는 n 숫자 n. 그래서 이걸 디스크리트 타임이라고 그래. 디스크리트 타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그래서 뭐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1학기에 주로 다룰 거는 주로 뭐 이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다뤄. 디스크리트 타임은 좀 어렵거든. 일단 어려우니까 일단 샘플링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할 텐데 뭐 샘플링이 거의 마지막 주제라서 뭐 이거 디스크리트 타임은 여기서는 거의 안 해. 3학 1학기에 되면은 DSP라는 과목이 있어. 디지털 신호 처리라는 거. 디지털 신호 처리. 그때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을 좀 많이 다루게 되는데 뭐 비슷해. 그냥 뭐 조금만 다르고. 그 다음에 신호가 어떤 소스, 어떤 거에서부터 신호가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가 뭐 일렉트리컬 시그널, 전기 신호를 말하는 거지. 우리 전기 신호는 볼트, 우리가 뭐 볼트, 커런트, I로 표시되는 거. 이렇게 많이 이제 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쿠스틱 시그널,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보이스 신호나 아니면은 이게 그냥 오디오 시그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쿠스틱 시그널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신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걸 이제 뭐 스피치 시그널이랑 이렇게 되고. 그다음 비디오 시그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이미지 시그널이나 뭐 그다음에 뭐 CAT라고 이거 뭐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뭐 스캔한 것들 이런 것들 뭐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 뭐 다 마찬가지야.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눈앞으로 보고 있는 거 뭐 지금 이거 줌을 틀어놓고 내 강의를 뭐 보면서 아마 할 테니까 그런 것들 다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뭐 비디오 시그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시그널 하면은 뭐 여러분들 이게 이 뇌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신호들 아니면 이런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신호들이 다 전기 신호로 다 이게 전달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지인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는 이 소스에 따라 상관없고 우리는 이게 뭐 무슨 브레인에서 왔든지 아니면 뭐 그냥 회로에서 RLC 회로에서 왔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장에서 나타내는 신호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목소리 신호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어떤 뭐 비디오 시그널이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고? 신호의 소스에 관계없이 뭐 어떤 소스냐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는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컨티뉴스 타임이냐 디스크리트 타임이냐 이걸로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냐 디스크리트 타임이냐 시그널이냐 이렇게 끊어져 있느냐 아니면 연속되어 있느냐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로 이 수업 시간에는 그냥 컨티뉴스 타임만 할 거야. 디스크리트 타임은 제일 마지막에 샘플링 하면서 조금 약간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뭐 xt 같으면은 이게 지금 이게 주기가 어떻게 돼? 이게 주기가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이게 한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김명보. 예. 이 주기가 어떻게 돼 이게? 어, 주기 t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골에서 골 또는 마루에서 마루 사이니까 10ms라고 그렇지, 생각. 10ms지. 10ms. 10ms. 그러면은 요건 지금 모양을 보니까 어떤 파야 이거? 어떤 파? 어떤 파야? 사인파라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사인파지. 사인파인데 지금 앰플리튜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이거? 50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50. 50.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파 이거 수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 모양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돼? xt는 50 곱하기 사인의 2파이 ft거든. ft인데 f가 주기가 10ms면은 f가 어떻게 돼? f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응식. 네, 교수님. 어떻게 돼? 이 주파수 어떻게 돼? 이거 주기가 10ms면은 10ms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네. 10 마이너스 2승이네. 10 마이너스 2승 세컨드네. 그러면 이때 주파수는 어떻게 돼? 반비례하는 걸로 알고 그렇지. 있습니다. 반비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오버 t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00이 됩니다. 그렇지. 100이 되지. 100. 주파수가 100이 된다고. 여기에 이제 이게 이 f 대신에 이제 요거 대신 이제 100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xt를 구하여라. xt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xt 이거 보고 앰플리튜드가 50에서 마이너스 50 사이니까 앰플리튜드가 이거 50이라고 이게. 이거 전자수학에서 다 했던 거야 이거. 전자수학에서 이거 뭐 복소수하고 이거 할 때마다 복소수 나오면서 복소수가 코사인 사인으로 표시되거든. 코사인 사인으로. 그때 뭐 이 나왔을 텐데 아마 내 수업은 반영했는데 뭐 다른 수업에서도 아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50 플러스 50이 되고 곱하기 사인파니까 사인에다가 2파이 ft가 돼야 되는데 이 f는 주기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주기가 이게 10-2승이니까 100이 되겠지. 100t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뭐 그냥 테스트용으로 한 거고. 그다음 요것들은 뭐 이쪽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4개 시그널은 요것들은 다 뭐 디스크리트 타임이네. 끊어져서 나오는 거잖아. 끊어서 딱딱딱딱 끊어서. 그래서 n 이게 x축이 이거는 t고 요거는 잘 구분해야 돼. 요 x축이 요거는 t고 t 컨티뉴어스 타임이고 요거는 뭐야? 다 n이야. n n n n t가 아니라 n이라고. 그때 그 시간에서만 딱 존재한다고.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으로 되는데 뭐 요거는 뭐 사실 구하기 어려워. 이건 뭐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처럼 생겼는데 뭐 이거는 일단 n도 못 구하고 뭐 우리는 요 수식은 구하기 어려워. 하여튼 요거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고 컨티뉴스 타임은 수식으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이 시스템이 뭐냐? 시스템이 뭐냐? 요 그러니까 신호는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곤란해. 이게 마치 사랑이 뭐냐 이거 묻는 거랑 비슷해. 이게 사랑이 뭐냐, 우리 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 뭐 굉장히 복잡해 이거. 나도 여전히 모르겠고 여러분도 잘 모르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하여튼 근데 시스템은 좀 할 수 있어. 우리가 시스템은 신호는 우리가 정의하기가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시스템은 할 수 있다고. 시스템은 뭐 마치 음, 좀 쉬운 걸로 생각하면은 어, 뭐 전자공학이 뭐냐 뭐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전자공학은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이 굉장히 어렵지만 공학이 뭐냐 뭐 전자공학이 뭐냐 그러니까 뭐 전기 신호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전기를 가지고 뭔가 다루는 어떤 학문이거든. 전자공학은 뭐 그런 것들은 정의낼 수 있잖아요. 시스템도 좀 약간 쉬워. 그거보다는 신호보다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something 무엇이다 이 말이지. something that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처리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인풋 시그널을 처리해서
인풋 시그널을 뭔가 받아들여서 요게 시스템이 인풋 신호를 받아들여서 아웃풋 시그널로 만드는 거. 아웃풋 시그널을 만드는 거. To generate the output signal.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게 또 안 돼 이것도. 또 얘기한다고 또 했더니 이게 또 중간에 끊어지면 이게 또 자꾸 끊어지네. 잠깐만. 다시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타내는 그 무엇인가, 그 중간에 있는 인풋 시그널하고 아웃풋 시그널로 만들어지는 그 어떤 그 중간 단계 이런 것들 다 그냥 시그널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그냥.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 세상에 그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온다.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게 어디 있겠어? 모든 게 다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 책상 생각해보세요. 책상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책상 내가 지금 두들겼거든. 두들기면 이게 똑똑 두들기면 내 손이 이게 두들기지만은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 이것도 그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시스템이야. 왜냐면 내가 인풋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두들겨서 그게 이제 뭐 뭔가 아웃풋이 나오니까 이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시스템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모든 게 다 시스템이라고. 어떤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다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 자신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 인간이라는 내가 밥을 먹고 인풋이 들어가잖아. 인풋이 들어가서 뭐 그다음 뭐 배출하고 그다음 내가 활동하고 뭐 에너지를 내고 뭐 이런 것들 다 이거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있거든. 그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내가 눈만 봅시다. 눈이라는 우리 시스템, 이것도 눈의 시스템, 그러니까 부분, 전체적으로 내 주민철이라는 인간 자체도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눈만 본다든지, 귀만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내 장기를 본다든지, 뭐 심장을 본다든지, 이런 거 다 그냥 시스템이야, 다. 각각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런다고. 인풋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뭐냐라고 시스템을 찾는 것보다도 시스템이 아닌 걸 찾는 게 더 좋아. 시스템이 아닌 걸 찾는 게 불가능하거든, 거의. 아니, 인풋이 들어가서 인풋이 안 나오는,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우리가 볼 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데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책상 앞에 이게 물이 있길래 내가 보는 거야. 지금 이 생수통이 하나 있길래 그걸 꺼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생수통도 이것도 뭐 그냥 두면은 그냥 물로 이제 볼 수 있지만은 내가 본다라는 의미 이게 내가 그걸로 보면은 이것도 내가 뭐 이걸 땡땡 두들긴다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이건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보는데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걸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에 의해서 뭔가를 내가 규정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시스템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로,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서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뭔가 나왔다. 이런 관계로 뭔가 세상을 파악하겠다. 요 두 가지 관계.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뭔가 나왔다. 요 두 가지 관계에 의해서 뭔가를 파악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시스템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이 이게 뭐 우리가 다루는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 시스템,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 뭐 정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뭐 경제 뭐 이런 거 다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 시스템. 인풋이 뭔가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떤 사물이 반드시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런 것들 다 모든 것들을 인풋이 뭔가 들어가서 아웃풋이 뭔가 나오는 이런 것들로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시스템이라고 그런다고. 그 중에서 물론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작지. 왜냐하면 전기 신호가 들어가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시스템이 아닌 게 없어.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게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시스템이 그러면 도대체 시스템이 우리 어디서 하느냐 시스템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 RLC 회로 이런 것도 다 시스템이야. RLC 회로 왜냐? 잘 보세요 이거 요게 시스템이다. 요걸 아까 요걸 보면은 이게 인풋이잖아. 인풋 커런트가 들어가는 거야. 전류가 들어가서 어디에 카패시티에 걸리는 요 RLC 여기에 걸리는 요 전압을 이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생각하면 어떻게 이 RLC 회로가 이게 있고 인풋이 IT가 전류가 들어가서 나오는 요 C에 걸리는 전압 C나 L이나 아니 RLC R이나 이거 지금 병렬 연결되니까 R이나 L이나 C에 걸리는 전압이 이게 아웃풋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IT가 들어가서 RLC 회로가 뭔가 이게 병렬 연결되는 RLC인데 이게 아웃풋 신호는 인풋 시그널은 커런트가 되겠고 커런트 소스가 되니까 커런트 I가 되는 거고 이 아웃풋은 이 R이나 L이나 C는 다 걸리는 전압이 똑같잖아 사실은 이 병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R이나 L이나 C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풋 아웃풋과의 관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요 자동차 요 두 번째 보면은 그림 보면은 자동차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핸들 요 보면은 가속기 페달 요걸 돌리면은 어떻게 내가 이게 뭐 엑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엑셀레이터 자동차를 운전해 봤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지금 면허가 뭐 거의 없을 텐데 하여튼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운전하는 거랑 뭐 부모님이 운전하는 거랑 우리가 봤을 테니까 그걸 누르면은 속도가 더 증가한다고 이게 요기에 따라서 내가 속도를 가 증가하는 거잖아.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변화한다고 속도가. 그 다음에 내가 뭐 다른 걸로 또 보면 자동차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보면 핸들을 내가 돌린다. 내가 오른쪽으로 돌렸다.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핸들을. 그러면은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이게. 이것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아닌 게 없어 이 세상에. 모든 것들 다 시스템으로 본다고. 특히나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우리가 자동차 공학과가 아니니까 뭐 B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우리가 RLC 회로나 요 B에 대해서도 사실은 요즘은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기 자동차 우리가 다 하잖아. 요즘 다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거든. 그 탄소 배출량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디젤 차나 아니면 휘발유차 지금 다 없애려고 그런다고. 보면은 뭐 몇 회사에서는 2025년부터 뭐 그 아예 휘발유차나 뭐 그런 경유차는 아예 안 만들겠다고 얘기하거든. 물론 뭐 저기 현대나 기아에서는 한 2030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 전기차 하면은 다 전기야 이게 안에서 다 모터 배터리 들어가서 모터 돌리고 하는 거라서 뭐 휘발유 가속 뭐 물론 가속 페달이 있어서 속도가 제어되지만 다 전기로 다 조정한다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그 기획과보다도 전자과의 학생들 더 많이 뽑아.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거든. 그렇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나타내고. 그다음 이거는 뭐 또 경제 시스템이라는데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도 괜찮은데 뭔가 인풋이 들어가서 요거되는 국민 소득이 들어가서 뭐 실제 국민 소득 여기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실제 국민 소득에서 뭐 세금 내고 뭐 저축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빼면은 뭐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뭐 이런 것들 경제 시스템도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과 요게 이제 인풋이 이렇게 이게 시스템이지 이게 시스템으로 보면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요거되는 국민 소득이 들어가는 거 나오는 아웃풋이 실제 국민 소득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로 이걸 파악하겠다는 거지 경제 시스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신호 처리 뭐 이게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로 나타났다라는 것만 봐가지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적은 뭐냐? 우리가 뭔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예,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여기 첫 번째 그림 봅시다. 시스템이 A번 그림 보면은 우리가 IT를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IT가 변화함에 따라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IT가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게 돼? R이나 L이나 C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야. 컨트롤 하겠다는 거야. 인풋을 조정해서 인풋을 조정해서 아웃풋을 바꾸겠다라는 거야 이게.
바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변하는가 보다라고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지. 그게 아니라 인풋을 조정해서 아웃풋을 뭔가 변형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가속 페달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속도가 증가하겠고 또 떼면은 이제 속도가 줄어들고 요런 것들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거잖아 이게. 핸들 각도 마찬가지고 아까 내가 시가 방향으로 어느 정도 돌리냐에 따라서 방향이 어느 정도로 빨리 방향이 전환되느냐 이런 것들 다 바꾸겠다라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이라면 이거 왜 안 바뀌어 이거 웃기네. 지금 막 적고 있는데 소리 껐다가 다시 켜볼게. 이거 왜 자꾸 꺼져 이거? 교수님, 지금 멈춰 있어 그래. 잠깐만. 이상해 이거. 이게 뭐 지난주까지는 이게 수업을 많이 해서 갑자기 그러나? 뭐 이상한데 이게? 네, 지금도 계속 끊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 좀 끊어져 버려가지고 미안해 이게.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또 완전 나왔다가 다시 또 이상이 들어가게 돼서 미안해. 이거. 컴퓨터가 이상한 건지 뭐 네트워크 이상한 건지 좀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이라면은 어떤 거를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지 요게 이제 달려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는 시스템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공학에서 시스템이라면은 그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뭐야 이거. 우리가 아웃풋을 변화하고 싶은데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변형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우리의. 우리의 목적이라고. 변형하고자 하는 게. 녹화 끊어져 가지고 내가 그래서 다시 혹시 또 끊겨가지고 또 끊겨? 또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네. 인풋, 네, 지금 네. 이제 나오네. 목소리도 좀 많이 끊겨서 들립니다. 그래? 네. 골치 아프네. 이거 왜 이래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좀 와이파이를 KMU 이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 좀 하여튼 뭔가 이상하다 지금 내가 보니까 이 네트워크가 뭔가 이상한가 보다 학교에. 지금도 좀 목소리가 끊어져 나와? 예, 맞습니다. 목소리 아까 전에 좀 끊겨서 들렸습니다. 그래? 아니 지금도 그렇냐고. 네, 지금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 이거 뭐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또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나가보자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로 표시되는 그 모든 걸 이제 그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공학, 전자공학이나 이런 데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목적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표현된다라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로 표현되면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인풋으로 아웃풋을 컨트롤 해보자 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그 인풋으로 뭔가 조정하겠다라는 거야 이걸. 아웃풋을. 그러니까 그걸로 하고자 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하여튼 그런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풋 신호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 변형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아웃풋으로 변형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신호 처리라고 그러고, 이제 그 신호 처리의 정의와 유형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 말 자체는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뭐 이게 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신호에서 원하는 특정 정보를 빼내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 요걸 표현한다. 표현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요걸 해석이라고 그래. 해석. 신호의 해석. 이거 뭐 완전히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조금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 그 다음에 조절 신호를 이용해 원하는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 어떤 뭐 이게 운출력, 이거는 합성이라고 그래. 합성. 그 다음에 전기를 빛으로 변환하는 거, 전기 신호를 우리가 뭐 LED 여러분들 아마 사용해 봤을 거야. 1학년 때 뭐 공학 설계 입문하면서 LED 같은 것들 뭐 5V 나오면은 이게 막 빛으로 나오잖아. 이런 것들은 변환이라고 그래.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형하는 거니까 변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거나 바람직한 형태로 신호를 뭐 제거한다. 이걸 필터링이라고 그래. 필터링. 변형하는 거. 근데 요 두 개는 좀 약간 구분이 있는데 요 위에 거는 사실 좀 약간 좀 애매해. 이거 뭐 신호에서 원하는 정보를 빼내요. 뭐 이건 잘 몰라도 괜찮아. 하여튼 요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게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에서 뭐 동굴문 보안, 동굴문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면은 그때는 그냥 우리 얘기했는데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할 때 그때 뭐 있잖아. 뭐 이게 뭐 열려라 창겠인가, 오픈 세사미 그걸 하면은 이게 뭐 문이 열리고 하는 걸 뭐 알리바바가 알게 돼가지고 막 그걸 뭐 보물을 훔쳐가서 굉장히 뭐 그 되잖아. 부자가 되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그게 옛날에는 그냥 호망당한 얘기지 사실은. 얘기에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동굴이 바위가 내가 열려라 참깨 뭐 오픈 세사미 뭐 이 얘기를 하면은 뭐 열려라 참깨라고 하면 이게 열리고 뭐 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은 가능한 거잖아 이게. 뭐 할 수 있어. 음성 인식 시스템이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열려라 참깨 입력 신호를 주면은 마이크에서 뭐 필터링하고 뭐 노이즈 같은 게 있으니까 필터링해서 그 열려라 참깨 원래 들어있던 그 신호랑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해독을 해보니까 이제 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까지 끝나는 거고 이제 음성 합성기는 이제 오케이가 되면은 오케이면은 합성기에서 출입을 승인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출력 신호를 이제 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들이 그 옛날에 뭐 해리포터 게임 좋아하잖아. 해리포터. 여러분들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해리포터 그 할 때 뭐 이게 이제 내가 좀 하여튼 뭐 얘기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냥 얘기를 아니 지금 녹화 아까 한 걸로 끝나고 다시 또 지금 녹화 시작했었어 아까. 녹화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이 해리포터 보면은 그 마법 쓰잖아 마법. 응? 마법 쓰면서 내가 뭐 우리 딸들한테 놀리려고 보면은 그 뭐 무슨 나 이제 지금은 다 까먹었다. 나도 다 읽어봤는데 응? 그 뭐 지팡이 같은 걸로 뭐 그러니까 무슨 마법을 외우잖아 마법을. 응?
마법 지팡이로 뭐 이렇게 마법을 뭐 뭔가 이거 마법을 외우는 뭐 주문을 외우면은 뭐 그게 실행이 되잖아. 뭐, 응?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지금은. 뭐 하여튼 그 라틴어 다 뺏겨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건데 뭐 하여튼 뭘 엘라시오스인가? 하여튼 뭐 뭔가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되잖아. 뭐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만약에 가능하려면은 막 일어난다고 뭐 무슨 주문을 외우면 뭐 지팡이로부터 뭔가 막 나가면서 막 이게 뭔가 막 발생하게 돼 현상이. 근데 이게 되려면은 사실 이 지팡이가 음성 인식이 돼야 된다고 지금으로 보면은 이게 지팡이가 지팡이가 음성 인식이 돼야 되고 일단 음성 인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팡이에서 뭔가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빛 같은 것들이 나갈 수 있어야 돼. 빛이 방출이 돼야 되고 그다음 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잖아. 뭐 사람이 뭔가를 뭐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뭐 에너지도 많이 나가야 되겠네. 에너지 방출도 돼야 되고 그다음 뭐 사람이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걸 이제 우리 전작 그 뭐 이렇게 소설을 적는 사람은 그냥 얘기를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신화를 적는 사람들 뭐 이게 신화 얘기들 많이 있잖아. 뭐 당군 신화나 아니면 뭐 북유럽에 이런 나오는 뭐 신화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때는 과학 기술이 발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만 하면 돼. 말만 하면은 그냥 말로 때우는 거라고 그냥 뭐 했더니 갑자기 사람이 뭐 날아가고 뭐 무슨 주문을 외웠더니 뭐 이게 뭔가 지팡이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뭐 쌀이 나오더라 뭐 이런 거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 이런 거 보면 뭐 도깨비로 뚝딱 하면은 뭐 쌀이 나오고 뭐 집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실제로 그걸 생각해봐. 그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일단 그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 그러면 도깨비 방망이는 음성 인식이 가능해야 돼. 일단 음성 인식이 돼야 되고 그다음 내가 뭐 쌀이 나와라 뚝딱 뭐 황금이 나와라 뚝딱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 지팡이에서 황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돼. 이게 뭐 3D 프린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이 황당한 설정이지.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말로 얘기야 이야기로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이런 거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하여튼 뭐 그 나왔길래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고 나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네. 하여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신호체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문자를 작성해서 이제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게 핸드폰이야 이러면 핸드폰에서 이게 핸드폰에서 이제 문자를 작성한다 내가 막 두들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게 0101로 바꿀 거거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친구한테 친구야 뭐 오늘 수업 끝나고 뭐 3시에 어디서 만나자 뭐 같이 뭐 커피나 한잔 하자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내가 핸드폰을 치면은 어떻게 그 0101로 다 바꾼다고 0101로 디지털 정보로 다 바꾸지. 바꿔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내가 핸드폰에서 이제 전송이라는 딱 그 문자 뭐 전송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전파를 타고 어디 기지국으로 이제 간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수신기에서 전화번호 정보와 함께 무선으로 송신이 돼서 이제 변조해서 전송이 되는 거고 이제 기지국이라는 데 가게 돼. 이게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또 더 멀리 있으면 또 뭐 전송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지국에서 어떻게 내 친구의 핸드폰으로 또 전파를 쏴준다고. 전파를. 그래서 핸드폰 전파를 쏴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전파를 가지고 이제 복조를 해서 그 친구 핸드폰 창에 뭐 친구야 뭐 이렇게 3시에 어디서 보자라는 걸로 이제 문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런 과정이 이제 거치게 된다.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내가 전자공학이나 이거 공학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신호를 전송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하나를 다 구현을 해야 돼. 시스템으로. 하나하나씩 다 보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인포메이션 시어리, 이게 인포메이션 시그널이 이렇게 있으면 정보가 이게 전송되는 거, TX, 트랜스미터 이거 전송하는 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채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시버 받는 쪽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신호가 이제 받아지는 거죠.
신고가 받는 신호. 그래서 요런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다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서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야. 이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잘 보면은 요거 뭐냐면은 요거는 이게 선을 그은 거에서 왼쪽은 뭐냐면은 잘 봐봐.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 X축이 뭔지를 봐봐. X축이 이거 뭐야 이거? 이 뭐야? X축이 뭐야? T야 T. 이거 뭘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이 T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를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측면에서 보겠다는 거지. 시간 측면. 그 오른쪽은 봅시다. 그래서 오른쪽은 F라고 돼 있어. F는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이거는 주파수야, 주파수. 주파수 측면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주파수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단어 자체를 뭐 이렇게 뭐 전체로서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사실은 합성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목소리 만들어내려면은 그 음절 사이를 그걸 판단해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 제일 처음에 요 그림 보면 1번 그림을 보면은 뭐냐 S 사운드 스 발음하면은 T에서 이제 시간 측면에서 이거 막 빨리 왔다 갔다 해. 이건 뭐 무성음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무성음은 이제 이렇게 막 이 주파수가 굉장히 빨라. 이게 좀 이거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가 높은 것들이 막 있다고. 높은 주파수, 고주파수. 그다음에 이 사운드 2번은 이 사운드잖아. 이 하면은 이건 유성음이거든. 우리나라 말에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의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아에 이오 이렇게 있잖아. 유성음은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영어에는 요 5가지가 있고 물론 뭐 여기보다 좀 더 뭐 유성음이 더 있긴 한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뭐 10가지 있지. 아야 어여 뭐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더 많으니까 좀 더 뭐 유성음을 내는데 좀 더 자유스럽지. 뭐 그렇지만은 하여튼 뭐 구조는 비슷해. 그러니까 뭐 무성음이 있고 유성음이 있고 이렇게 이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하면은 이제 좀 천천히 변하거든.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하거든. 이렇게 되면 유성음이 되면서 어떻게 이게 저주파 신호가 더 많다고. D 사운드는. 그러면 세 번째 보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아 사운드네. 아 되면은 아 사운드를 보면은 어떻게 이거는 이제 또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 더 줄어들기도. 그래서 이걸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게 S를 표현해 S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E 표현하는 건지 R을 표현하는 건지 잘 몰라도 이걸 만약에 다른 측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걸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주파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S나 이렇게 막 퍼져 있는 주파 측면에서 이게 좀 퍼져 있고 이렇게 더 좁혀져 있지만 E하고 R 사운드는 주파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이 S 발음보다는 좀 약간 더 좀 모여져 있지만 하여튼 이걸 다 구분할 수가 있다고 이게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주파수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 뭐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여행도 가기 힘들고 뭐 그래서 뭐 그렇지만 하여튼 해외여행 간다든지 이러면은 꼭 이게 뭐 비행기 타기 전에 뭐 엑스레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안에 뭐가 있는지 검사하거든. 검사하는데 다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엑스레이라는 걸 투과해서 다 보는 거야. 엑스레이. 그래서 가방 안에를 이제 볼 때 그 오리지널 이제 엑스레이라는 걸 오리지널 신호인데 엑스레이 이미지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필터링 어떤 뭐 뭔가를 잘 하게 되면은 요 잘 봐봐 이게 안에 이 총이 있네 총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태우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삑거리면서 이제 잡아가겠지. 총을 가지고 가방에 총을 가지고 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엑스레이 이미지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하면은 이런 것들 안에를 볼 수가 있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뭐 하고 있잖아 지금.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신호와 시스템 표현 이제 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수학적 이거 수학적 표현인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제 어떤 거든지 우리가 전 아까도 조금씩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전자공학을 하고 있잖아. 전자공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 전자공학 우리가 공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학을 하려면은 그 뭔가를 수식으로 나타내야 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뭐 인문학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을 한다. 아니면은 뭐냐 이거 언어학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해야 돼. 말로 역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해야 돼. 말이나 글로. 근데 공학을 하는 건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뭐 이거 뭐 그냥 뭐 할 수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신호가 뭐다. 시스템이 뭐다. 뭐 그다음에 샘플링이 뭐다. 이런 것들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사인파 아까 뭐 코사인 나왔을 때 사인파 아까 컨티뉴스 타임 사인파 하나 나왔었잖아.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 내가 그래서 뭐 아까 뭐 50 뭐 사인 요 표현 이거 물어봤잖아. 이거 물어본 게 이게 사인파가 있다라는 것만 플러스 마이너스 50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주기가 10ms다.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를 더 접근할 수가 있다고. 안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말로 이렇게 뭐 떼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수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힘들지 당연히. 쉽지는 않아 이게. 그래서 뭐 좀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지 전자과에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 물론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하면은 뭐 수식 말고도 다른 걸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안 따라가면은 좀 힘들어져 이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 뭐든지 뭔가 수식으로 표현한다. 그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보면은 인류 역사상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뭐 뉴턴이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 뉴턴 이전 이후가 완전 나눠지거든. 그 뉴턴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뉴턴의 가장 큰 업적이 뭐라고 생각해? 뉴턴이 뭐 한 사람이야? 뉴턴. 박민영. 네, 뉴턴 뭐 한 사람이야? 그 힘을 수식으로 표현한 사람. 내가 이거 뭐 나랑 짜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라는 걸로 이 세상을 표현한 거야. 이 사람 뉴턴의 수식을 다 생각해봐. 뉴턴이 제일 유명한 수식이 뭐야? F는 ma라고. F는 ma. 또는 이제 이게 뭐 만유인력 법칙으로 하려면 뭐 r 제곱분의 g의 m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F로 표현했다는 힘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 세상 만물을 힘으로 다 표현했다고. 힘으로 표현했다고. 그런데 생각해봐. 그럼 뉴턴 이전에는 힘이라는 개념이 없었을까 하는 거야. 그 이전에 힘이라는 걸 몰랐을까? 힘이라는 거. 그렇지 않아. 힘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잖아. 뭐 우리가 말이 끄는 힘은 사람의 힘보다 이 누구나 알고 있어. 말의 힘이 사람의 힘보다 세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어른이 애들보다 힘이 더 세다. 그 다음에 뭐 어른도 마찬가지로 어른 중에도 뭐 이게 덩치 큰 사람들이 주로 힘이 더 세지. 뭐 그런 게 그 힘이라는 개념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뉴턴이 한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은 힘을 이 수식으로 나타냈다는 거야. 이걸 수식으로 나타냈다고. 이걸 F는 ma라는 이 수식으로 나타냈다고. 수식. 표현했다고. 이 수식으로.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뭐 말이나 당나귀가 사람보다 힘이 세다라는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덩치 큰 사람이 덩치 작은 사람보다 힘이 더 세다. 뭐 애들보다도 뭐 이렇게 그 어른이 더 힘이 세다. 뭐 요런 정도만 나타내는 걸 뿐이지
힘이 세다라는 게 도대체 얼만큼 차이 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내기가 어렵다니까. 어렵다니까. 힘이 세다라는 건 알겠는데, 나보다 힘이 더 센 건 알겠는데, 그 말이 나보다 힘이 더 센 건 알겠는데, 자동차가 나보다 힘이 더 센 건 알겠는데, 얼만큼 더 힘이 센지를 정확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건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뉴턴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 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물론 힘이라는 걸로 세상을 다 보게 해서 이 세상 만물이 다 돌아가는 걸 다 힘으로 설명하겠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수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게 더 위대한 거야. 이게 수식으로 표현해서 그걸 정량화했다는 거야. 정량화. 힘이라는 걸 정량화했다고. 정량화. 양적으로 나타냈다고. 그냥 단순하게 말이 사람보다 힘이 세다. 이런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어른이 애들보다 힘이 더 세다. 이런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른이 애들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배, 2.5배 힘이 더 세다.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타냈다. 수치적으로. 뭐 어른하고 애는 좀 아니겠네. 뭐 주민처리보다도 뭐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은 뭐 1.5배 더 힘이 세다.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냈다는 거. 수식으로 수량화했다라는 거예요. 수량화. 그게 엄청난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우리 세상에서,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뭔가를 만약에 뭐 세상을 뒤집을 만한 뭔가를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현대인이 생각할 때 그건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걸 수치로 나타내면은 노벨상 받을 수 있어. 진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이 뭐다. 근데 이게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것 같잖아. 지금 아직까지는 현대인이 사랑을 수치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몰라. 일단 잘 몰라. 이거 사랑의 그 정도를 어떻게 내가 어떤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뭐 누구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냥 대략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근데 이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뒤에 우선 뭐 뉴턴 같은 사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순간, 그건 이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 뭐 사랑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 뭐 너희는 결혼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수량화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뭐 힘이라는 거, F는 뭐 하는 거, F는 뉴턴이 발견했다는 F는 그다음에 뭐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E는 MC 스퀘어.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걸 아인슈타인이 만든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한다라는 거, 그게 어느 정도 변하냐? 그럼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할 수 있겠냐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되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위대한, 우리가 이 과학에서, 특히나 과학에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는 사람들을 그걸 조사해 보면은 결국 어떤 것들을 수치적으로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알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볼트 우리가 좀 그 볼테지의 단위를 우리가 볼트라는 것은, 이 볼트라는 사람 이름이거든. 사실은 그 물리학자 이름이야. 그 전기를 다루었던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그걸 측정한 거야. 이게 측정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 전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거 수량화 시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수량화 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 물론 더 세밀하게 지금 쓰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역사상 뭔가를 했다라는, 과학에서 뭔가를 했다라는 건 대단한 이퀘이션을 푼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한 사람이라고? 어떤 개념,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일상 내에서 쓰고 있는 어떤 개념을 그걸 정확하게 수치화시켰다는 거야. 수량화 시키면은 이제 뭐 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적어도 여러분 이름을 남길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한번 뭐 하여튼 그게 쉽지는 않은데 뭐 방법은 내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는 나도 알고는 있지. 그걸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뭐 내가 보니까 이 요즘 그 뭐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많더라고. 이게 수포자라는 말이 많더라고. 수포자.
수학을 포기했다고 수포자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이게 수포자가 되면은 공학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이게 공학을 하는데. 공학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공학이란 그 자체가, 그 학문 자체가, 공학이나 과학이라는 게 그 학문 자체가 뭐 수량으로부터 나온 거거든. 수식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이게. 수식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공학을 이게 좀 잘하기가 어려워. 공학을 뭐 하기는 할 수는 있는데 뭐 잘하기 잘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식을 좀 떠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려고 해야 돼. 좀. 그래서 뭐 나는 고등학교 때 뭐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뭐 인서울 정도 들어왔으니까 수포자가 뭐 그렇게 뭐 공학을 왔으니까 뭐 그렇게 없을 텐데 보니까 뭐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 수포자들 뭐 그 많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많은 것 같아. 나도 보니까 너무 좀 어려워. 이게 이 공학을 다루기가.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이름도 응용 수학이고 이 과목의 이름도 그다음 뭐 원래 이름은 뭐 신용 시스템이지만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뭔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내야 돼. 잘 알아놔야 돼. 그래서 시스템의 이제 수학적 모형인데 수학적 모형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함수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제 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처음으로 그걸 개념으로 만드는 거는 힘이 들지만은 그 뒤는 우리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하니까 따라하는 것만이라도 좀 할 수는 있어야 돼. 그래서 입출력을 이렇게 뭐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뭐 하고 뭐 이거는 뭐 끝낼 수는 있는데 이거 뭐 좀 더 설명이 좀 남아가지고 이거 뭐 다음 시간에 합시다. 뭐 하고 그 내가 우리가 수업마다 내가 이제 뭐 얘기는 따로 안 했는데 수업마다 수업 끝나고 나면은 늘 그날 그날 공부한 거 이 정리해서 제출해야 돼. 이 숙제야 이게.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더라도 이 무조건 그냥 디폴트로 숙제야. 내가 뭐 얘기 안 하면은 숙제 안 해도 되겠지 생각하지만 숙제를 따로 내줄 수는 있지만은 그 얘기를 안 하면은 그냥 그날 공부한 거 이 정리해서 오늘 뭐 했는지 그러니까 주로 A4지에 A4에 이 연필로 적어서 필이나 볼펜으로 한 일을 적어서 정리해서 뭐 이걸 이제 사진 찍고 이걸 PDF로 바꿔서 이제 제출하든지 아니면 뭐 아이패드나 이 패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해도 괜찮아. 패드에서. 그래서 뭐 정리하면 바로 이제 이게 뭐 PDF로 바꿀 수 있잖아. 그 PDF 바꿔서 이걸 이제 이게 나한테 MCJU 골뱅이 내가 민철 주거든. MCJU KOKMIN.KR로 보내는데 이메일 제목을 이렇게 갈로 열고 어떻게 응용수학 하고 숙제 이렇게 하고 0906 오늘 6일이니까 0906 이렇게 하고 하이픈 긋고 이제 학번하고 이름 이렇게 해서 첨부 파일로 이 PDF 파일을 첨부해서 나한테 좀 보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교수님 혹시 이거 정리해서 보내시라는 게 네. 그 PPT에 빈칸 채워서 그냥 보내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따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따로 정리해야 돼. 따로 공부하라는 거야. PPT 그 파일 그냥 보내놓으면 안 돼. 그건 그냥 뭐 적어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따로 이렇게 자기가 정리를 해보라고. 따로 적어서 뭐 한 두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뭐 이렇게 뭐 오늘은 진도가 많이 안 나왔으니까 한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 정도 되겠네. 그 정도 저 정리해가지고 쭉 이렇게 뭐 좀 해보고 뭐 그러면 될 것 같고 뭐 다 혹시 다른 질문 있나? 교수님 그러면 오늘부터 하면 되겠습니까?